국군이 책임집니다. 그렇다면 장병들의 행복은 누가? 우리가 책임집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씩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여름이 이제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덥고 지치고 피곤할 때 다들 뭐 드시나요? 수박. 수박 좋아. 수박 좋죠. 삼계탕. 삼계탕 맛있죠. 좋죠. 팥빙수. 팥빙수 좋아요. 예. 좋습니다. 무더운 더위를 한 방에 싹 날려주는 저만의 음식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좋아. 하나면 여름 더위 게임 끝 아닙니까? 네, 맞아요. 공감합니다. 특히나 군대에서 커피는 최고의 자양 강장제잖아요. 이제 피곤하다가도 커피 한 잔이면 이게 정신이 확 돌아오는데 특히나 이제 겨울에 종이컵에 그 믹스 커피 한 잔에 위로받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맛있죠. 요즘은 이제 믹스 커피 안 마십니다. 아, 그래요? 이 부대 내에 카페가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 특히나 저희 부대도 카페가 있어서 이 더위에 지친 장병들에게 저도 이 점수를 따기 위해 가끔 아를 쏘곤 합니다. 그래요? 그게 오늘인가요? 그런가요? 오늘인가요? 우리한테도 좀 쏴라. 갔다 오세요. 오늘인가? 맨날 뭐 어디 부대에서 쐈다는 얘기만 하고 우리한테 한 번도 쏘는 걸 못 봤어. 전 장병들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커피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커피 아메리카노가 군에서 유래됐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죠. 저는 당연히 알죠. 저는 네, 알아요? 전쟁 때 미군과 싸웠던 군인이 아메리카? No! 아메리카 싫어! 해서 아메리카노가 탄생한 거잖아요. 진짜로요? 정답! 진짜 제 마음속의 정답입니다. 네, 하지만 실제 정답은 아니고요. 때는 바야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탈리아에 진군한 미군이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서 마시기 시작한 게 아메리카노의 유래라고 합니다. 진짜요? 저도 피곤할 때 커피 마시면은 좀 많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커피를 여기 지금 직전에 원샷을 하더라고요. 네. 진짜로요? 아메리카? No! 맞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피로가 가시고 잠도 쫓는 데다가 각성 효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유럽 정복의 원동력이 커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군 보급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커피 한 잔에도 군대와 관련된 깨알 정보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이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평양 프로젝트 행공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군번 김다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이 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야, 매주 바뀌네요. 스테이지가 테스트인가. 어떻게 같은 동작인데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아 너무 웃겨. 요즘 장병들 사이에서 뭐야? 휴가철을 맞아 갑자기? 헬스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체력 단련실은 줄 서는 맛집을 방불케 하고 장병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몸짱되는 비결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법이지요. 우리 장병들의 바람직한 열풍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충성 뉴스 김대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요즘 장병들의 핫 이슈 네. 헬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오신 김수용 기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김수용 기자입니다. 요즘 체력단련실에선 병사들이 이 끙끙 앓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휴가지에서 이 멋진 몸매를 자랑하려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라도 열심히 운동을 하니 그저 뿌듯할 따름인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진해서 운동을 한다니 정말 뿌듯한 소식이죠. 이에 맞춰서 지금 육군에서 육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헬스 뿜뿜 콘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스콘. 장병들의 체력과 전투 능력 향상,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육군에서 주최한 대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콘테스트 이름 너무 귀여운데요. 네. 헬스폼콘, 헬스폼콘 콘테스트. 어떤 콘테스트예요? 네, 운동을 하면서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동영상으로 기록해서 출품하는 콘테스트인데요. 네, 참가 종목은 기초 체력, 전투 체력, 보디빌딩 이렇게 3가지 분야입니다. 개인 혹은 팀을 구성해 참가 종목을 정하고 100일 챌린지를 시작하면 됩니다. 100일 동안 운동을 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출품하는 거죠. 100일 챌린지면 뭐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겠네요. 운동도 하고 콘테스트에 도전도 하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9월 16일이 마감일입니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들 서두르세요. 우리 김수영 중에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저는 근데 공군이라서 이거 육군에서 하는 거죠? 무조건 1등 하는 건데. 뒤에서요? 아쉽다. 진짜 너무 아쉽다. 예. 예, 이 공군도 이 병사들의 체력과 이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데요. 네. 예, 올해부터 이 공군 본부에서 시범적으로 이 체력 단련 시간을 30분 더 늘렸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또 공군하면 인프라잖아요. 네. 예, 체력 단련 시세 이 최신 운동기구도 다 완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장병들 사이에선 헬스가 열풍이고 군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군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이렇게 MZ 장병들이 열정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있는데 저희 행진기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없죠. 충성TV에서는요, 장병들을 위한 헬스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구이즈 홈! 필수적인 헬스 부위와 알짜배기 맨몸 운동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헬스라는 게 몸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잖아요. 네. 자, 그럼 우리 국군 장병들은 어떤 부위의 근육을 가장 키우고 싶어 할까요? 어깨. 어깨, 네. 이게 정말 팔, 복근, 허벅지? 복근도 있고. 허벅지, 복근. 허벅지. 근데 이 복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제 복근을 키우고 싶다 그래서 복근 운동만 죽어라 한다고 해도 이게 안 생기는 게 더 복근이거든요. 몸을 만들려면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근육을 골고루 사용해야 돼요. 이야. 네, 예, 예. 맞습니다. 이 초보자들은 어떤 운동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럴 땐 이 큰 근육부터 가슴, 등, 어깨, 복부 이 순서로 운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장병들이 기억하고 따라하기 쉽게 체스트, 백. 등, 숄더, 뼈트. 복부 예. 순서대로 부위별 운동법을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체 운동의 꽃이죠. 이 가슴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가슴 운동하면 벤치프레스. 네. 이 벤치프레스 하면 또 가슴 운동이죠. 네. 이 체단실에서도 가장 인기 좋은 기구가 바로 이 벤치프레스인데요. 네. 하지만 이 벤치프레스 수량은 또 유한하고 가슴 근육을 위한 병사들의 마음은 또 무한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벤치프레스를 대신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우리가 너무 유명한 운동, 푸시업입니다. 푸시업. 푸시업. 이 벤치프레스는 하늘을 향해 기구를 들어 올리는 거라면 푸시업은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 맨몸 운동에는 이 푸시업을 강추합니다. 맞아요. 또 장병들 체력 검정 때도 팔굽혀펴기는 필수 항목입니다. 네. 기초 훈련을 받는 곳에서 교관들에게 교육을 받고 있고요. 네. 이 우리 장병들 이 기초 훈련 때 이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하는 동작일지도 모르지만 이 가슴 근육을 빠방하게 키우는데 와따인 운동입니다. 빠방. 이 칼로리 소모도 많아서 이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가 좋은 동작이라고 하네요. 네. 어머, 김성주님 마침 매트가 깔려 있네요. 그러게요. 마침. 어머, 세상에. 언제 깔렸지? 네, 아니 본인이 직접 깔았잖아요. 그래요? 예. 어,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네. 보여주세요. 푸시업 정석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보통 웬만한 근자감이 아니면 직접 그러니까요. 보여준다는 얘기 안 하시는 네. 분인데 야. 기대됩니다. 이 보통 이 팔 위치를 가슴보다 살짝 아래쪽에 두고 엉덩이를 살짝 올려서 이렇게 푸시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두라서 좀 힘드실 것 같긴 하네요. 네. 이 가슴과 삼대 균형 맞추려면 팔 넓이를 넓게 이렇게 벌려서도 하고 네. 좀 힘들겠다 이거. 화이팅! 이야, 잘한다! 우와! 이렇게 네. 화이팅! 이렇게도 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이 삼두 근육을 많이 쓰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게 팔을 이 어깨 넓이와 어깨 넓이 넓게, 예, 넓게 아니고 하기도 좁게 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가슴 사용하는 근육이 발달되는 근육이. 이 근육 이 부위가 다르잖아요. 예, 그죠?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이거는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신 네네. 다음에 으아! 이렇게 와 이거 진짜 힘들다. 으아, 진짜 힘들겠다. 예. 이렇게 이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본 푸시업 포함해서 3세트 진행해 주면 되고요. 이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는 우리 가슴을 또 우리 김대 씨가 앞으로 모아준다는 나옵니다. 느낌이 또 중요합니다. 다릅니다. 자, 어깨 넓이로 벌려서 이야. 내려갈 때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요. 너무 이렇게 내려가도 안 돼요. 와 유연하시다. 네. 우와. 정확하게 핀 상태에서 네. 고대로 어깨가 닿을 정도로 그리고 고대로 이야 진짜 잘하신다.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셔야 와 되고요. 진짜 잘하신다. 그리고 어깨 넓이 더 넓게 벌리고 오. 똑같이 내일 운동 채널 하나 파신다요. 똑같이 가슴이 닿으면 안 돼. 닿을 듯 말 듯한 위치에서 이야. 그대로 올라와야 되고요. 이게 삼각형으로 하면서 이게 좁게 말하는 해서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좁게 해서 우와. 오,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잘하신다. 네, 요 정도까지는 내려와 줘야 이 가슴의 근육이 뭔가 이게 느낌이 와요. 아, 내가 지금 오. 가슴에 운동이 되고 있구나. 펌핑 펌핑. 네네네. 이 영상을 느끼면서. 본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네. 아. 좀 쉬었다 할게요. 아. 좀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 힘을 주는 것과 만약에 팔을 너무 위에 두고 하면 보면은 수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팔의 위치는 가슴 옆에 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옆보다 살짝 아래. 위가 아니라 살짝 아래.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그렇죠. 한 올렸을 때 이 정도 느낌. 이 정도에서 배 힘 주고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각도가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팔의 위치는 팔꿈치는 살짝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 그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사실. 진짜. 저희는. 네.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운동이죠. 그러니까요. 자, 김대 씨 다음 부위는 어딘가요? 네. 제가 오늘 다음 부위. 제가 오늘 어딘가요? 강사일까요? 네. 자, 사람이 이 중심을 잡을 때 허벅지 근육과 함께 신체의 70%를 차지하는 근육이 바로 이 등. 아. 네. 등이에요. 솔직히 이제 저는 남자는 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야. 그 음식 중에서도 저는 안심보다 등심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갈비도 등갈비만 먹고 그렇게 먹다 보면 배가 등등해져요. 이 콤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운동할 때까지만 해도 되게 멋있으셨는데. 지금 약간 등 같죠?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진짜 등 근육이 발달한 사람은 일명 등신이라고 해요. 맞아요. 진짜. 네네. 네네. 진짜 어떻게 보면 앞태보다 네네. 성난 뒤태가 정말 섹시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등 운동이 정말 이 상체 운동의 핵심입니다. 네. 이 등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또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가슴 근육이 등 근육보다 더 커지면 균형이 맞지 않아서 등이 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 좀 그런 케이스죠. 무엇보다 등 근육을 강화하면 허리나 목 디스크 또 거북목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운동 부위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운동 부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나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엎드려서 누운 자세에서 천천히 상체만 들어주는 거예요. 네. 상체만?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네, 팔은 이렇게 들고요. 네. 자, 땅에 닿으면 안 되고 든 상태에서 상체만 우와. 이렇게 드는데 자, 중요한 건 무리해서 이렇게 들면 안 돼요. 목을 그러면 이제 다치면. 목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상체만 들면서 바닥을 바라보고 와. 오. 근데 뭔가 하면서도 네. 제가 참 없어 보이는데 약간 물고기면서. 네. 근데 요렇게 하면 이 등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걸 충분히 이렇게 느끼면서 받으면 그게 이제 운동이 된다는 것이죠. 네, 고개를 이렇게 들거나 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고 근데 이 동작은 쉬워 보이는데? 네. 좀 간단해. 해봐. 간단해. 해봐. 간단해. 해보라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이게! 야, 이거 쥐날 것 같아, 쥐날 것 같아. 자, 여기서 네. 이게 쉬워 보인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아령 내지는 1.5리터
물통, 아령이 없으면 1.5리터 물통 2개를 주세요. 아, 또 아, 예. 준비했어? 준비했습니다.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많이 예. 무거운데? 1.5리터 물통을 들고 똑같은 자세로 올라오시면 돼요. 근데 이 등 어깨보다는 이 팔을 최대한 더 많이 올려야 이 등의 어깨가 수축하는 걸 네, 느낄 수 있거든요. 절대 고개를 무리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우와. 점점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힘들겠다, 진짜. 등이 수축되고 어느 정도 내가 내 몸의 척추 모양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 안에서 자 보이시겠죠? 후면 어깨 수축되는 거 보이시죠? 자, 김대희 씨, 잘 봤습니다. 다음 부위는 어디죠? 자, 다음 부위 어디죠? 자, 남자들의 워너비 보이죠? 어깨. 이야. 어깨. 확실히 어깨가 넓으면 옷 핏부터가 다르잖아요. 아, 그럼요. 특히나 수트 쫙 빼입을 때 예.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근육 이거 너무 섹시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깨 키우려면 어떤 운동 해야 돼요? 이 물구나무 서기가 어깨 근육에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사실 물구나무를 처음부터 하기는 조금 어렵죠. 아, 어렵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오, 그래요? 가능하십니까? 아니, 물어봤잖아. 아니, 물어봤잖아요. 어렵나요? 라고 물어봤잖아. 당연히 어렵죠. 누가 태어날 때부터 물구나무를 그럼 하는 사람이 어딨어. 가능하신가요? 아이, 불가능하죠. 사실 이제 맞습니다. 물구나무가 어렵긴 하지만 굉장히 좀 좋은 운동인 게 너무나 이제 뭐 어깨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운동인데 쉽사리 또 따라할 수 없는 게 또 이제 물구나무 운동인데 여러분들을 위해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이야. 이제. 이거 예, 제가 한번 이제 노력해보도록 출동하네요. 예. 파이크 푸시업이라는 동작인데요. 네. 일반적인 푸시업 자세에서 팔과 다리의 간격을 좀 좁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허리가 이제 높게 저처럼 이제 들리잖아요. 이 상태에서 발꿈치를 들어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푸시업을 하는 겁니다. 와. 몸에 이제 경사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바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물구나무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와, 어깨에 자극이 많이 올 것 같아. 이거를 10회씩 3세트나 해야 되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팔과 다리의 간격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할만하다 싶으면은 다리와 이제 팔을 이런 식으로 또 가깝게 그 사이를 가깝게. 네, 좀 더 가깝게. 높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어머, 어떡해. 어깨 운동 맞아요? 어깨가 진짜 네. 이게 빠질 것 전신 운동인 것 네. 같아요. 이 몸의 그 저기 몸무게가 진짜 이 하중이 다 이 어깨에 실리겠네. 맞아요. 얼굴이 엄청 빨개. 얼굴에 지금 모든 피가 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의자에다가 두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와. 정말 물구나무 서는 아, 느낌으로 의자에 올려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집에서 갖다 해보시면 돼요. 네네네. 네. 이거 한번 살짝 해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하지마. 잡을게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네. 이렇게 올려주면 아, 그렇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점점 네. 점점 됐어요. 네, 이렇게 점점 익숙해지면 물구나무 서서. 맞습니다. 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벽이 있잖아요, 집에. 예, 예. 그래서 그 우리 생활관에 벽에 물구나무를 서서 그 상태에서 네, 이렇게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이렇게 어깨 운동을 해도 사실 효과가 또 안 나타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빈도라던가 강도 같은 것들 좀 살펴볼 필요는 있고요. 계속 이제 어깨 근육 같은 것들을 자극을 해서 근육이 스스로 좀 발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모두 이제 운동이 또 마찬가지기도 하고 같은 종류라도 이제 강도라던가 빈도 같은 것들을 서서히 늘려가면 또 굉장히 좀 좋은 운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이렇게 두 분께서 알려주신 동작들 보니까 생활관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인 것 같아요. 네. 자, 김태희 씨 이번에 네. 만나볼 부위는 어떤 부위죠? 자, 잘 오셨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들의 로망, 빨래판도 필요 없는 식스팩. 오, 식스팩. 식스팩. 정말 어려운데 이거는 정말.
이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 휴가철에 이 복근을 과시하려고 지금 체단실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복부만 집중적으로 또 운동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 빨리 만들고 싶어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요즘은 여자들도 복근 운동에 관심이 많아요. 음. 11자 복근, 네네. 탄탄한 복근. 네. 근데 저는 뭐 잘 모르는데 뱃살이 있다. 복근은 만들고 싶은데 뱃살이 있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을 빼고 복근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궁금하다.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혜인 씨가 모르는지만 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뱃살부터 사실 빼야죠. 사실 우리는 모두가 좀 알게 모르게 복근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살에 묻혀서 단지 안 보일 뿐입니다. 네. 아. 이 체지방을 감량해주는 유산소 운동과 이 복근 운동을 함께 병행해야 됩니다. 네. 뱃살 진짜 안 빠지잖아요. 근데 특히 나이 들면 다이어트가 더 힘들지 않나요? 사실 뭐 제 나이 때 되면 슬슬 몸매가 이제 D 라인으로 바뀌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허리 둘레가 20대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우와, 주변 유지가- 친구분들 보면 다 이러지 않나요? 그쵸, 예, 예, 약간 좀 대부분 이렇게, 네, 예. 그렇죠. 오. 예. 그럼 복근을 키우려면 어떤 운동 해야 돼요? 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오. 이 연예계 대표 몸짱 줄리엔 강 씨의 복근 운동법입니다. 이야. 아, 기대된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Come on. 그냥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그- 아까 보여주신 거. 예, 그러니까 그 양발을 사주고 양발을 네. 차서 높게 한 다음에 이 다리가 저 바닥에 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 해주시고 팔도 같이 좌우로 흔드시면 되고요. 그래요. 한번 아니 얼마나 힘든지 저도 한번 그럼 해볼게요. 네, 네, 네. 오. 누운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상체와 다리 한 다리가 올라온다는 거죠. 상체에서 네. 들고 왔다 갔다. 오. 왔다 갔다. 이건가요? 다리를 펴야 되는 아 펴야 되는구나. 네, 왼쪽 오른쪽 하나. 이렇게. 오. 둘. 우리 좀 좀 오. 트위스트. 오. 아 트위스트? 상체 상체 네. 너무 높을 들어오시면 필요 안 없을 것 되고, 같아요. 예. 너무 높을 필요 없고 아. 조금씩만. 살짝만. 아 살짝만. 네. 어. 오. 와. 다리가 이거- 땅에 닿으면 안 되고. 이거 내보내주시면 닿으면 안 되고. 생각보다 어렵네요. 아 진짜요? 네. 이렇게. 잘하시는데요. 이걸 내보내주시면 될 것 오, 같아요. 야. 야. 아니 근데 보면서 사실 비웃었는데 죄송합니다.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예. 사실 이제 지금 이 운동이 코어 근육도 이제 강화시켜주는 이제 운동인데 네. 코어 근육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시잖아요. 자세도 교정되고 운동할 때 몸에 안정감을 줘서 부상도 방지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허리 통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운동이기도 하고요. 자, 저희가 복부 운동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뭐 상체 운동은 다 한 것 같은데 또 뭐가 남았죠? 아 중요한 게 또 남았죠. 하체 운동. 아, 하체 너무 중요하죠. 네, 하체 하체는 운동이 하체. 피날레를 장식해 줘야 되는데 다들 하체 운동 중에 아는 운동 있으세요? 아, 하체 운동하면 스쿼트죠. 스쿼트. 너무 그렇죠. 힘들어. 진짜 힘든 만큼 보람 있는 네. 그런 운동이잖아요. 예, 이 스쿼트 모르는 분들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장병들한테 바로 스쿼트를 하라고 추천하진 않습니다. 본인이요? 예, 그렇죠. 왜 그걸 안 하는 거죠? 네. 예, 이 장병들은 훈련을 하면서 이 허리나 무릎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또 이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들은 바로 스쿼트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하나요? 이 허리나 무릎이 안 좋은 장병들이나 혹은 스쿼트 자세를 잘 모르는 장병들은 보통 이 벽에 기대서 하거나 아.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의자를 두고 이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면서 실제 스쿼트 자세처럼 해주면 됩니다. 아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예, 의자에 맞습니다. 아. 자, 이렇게 상체부터 하체까지 부위별 운동법을 알아봤는데요. 자, 몸매 관리에서 근데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식단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식단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단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이제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정제된 탄수화물 피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탄단지라 그래서 탄탄한 장단지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생각하시는 게 네. 남다르시네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우리 장병분들은 급식을 먹으니까 식단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군대 급식에서 나오는
이 단백질 음식이라든지 우유는 편식하지 않고 챙겨 먹는 게 좋고요. 네. 이 식단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단백질은 또 이 충성마트에서 파는 헬스 보충제나 두유, 단백질 에너지바로 충전하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장병들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충성마트를 누비고 있는데요. 충성마트에서 닭가슴살을 구입해 단백질을 보충하거나 프로틴 역시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어서 이걸로 식단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네. 맞아요. 몸에 나쁜 건 안 먹으면 되고요. 좋은 걸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장병들을 위한 운동 꿀팁 뭐가 더 있을까요? 운동은 또 꾸준히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중요한데요. 뚜렷한 목표와 동기를 설정해 놓고 하루하루 운동 일지를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죠. 맞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의 성패는 꾸준함이죠. 김대희처럼 건강하게 늙고 싶다는 장병들 오늘부터 운동 시작하세요. 아무도 안 할래나? 아니요. 아니, 보여주셔서 네. 할 것 같아요. 너무 자극받아서 빨리 할것 봤습니다. 같아요. 자, 오늘 장병들에게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충성TV로 돌아올게요. 네, 오늘도 아래 나가는 주소로 재미난 사연과 궁금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운동할 때 매우 유용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역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어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오늘도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정 수사관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사건을 꿰뚫어보는 윤대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그리고 울려 퍼지는 소리. 이렇게 그렇죠. 이걸 이제 개가천성 프로젝트라고 이제 불렀어요. 대은망덕이라는 말. 지옥 같았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조용한 체력 단련실 한가운데 두 병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려 퍼지는 소리. A 병사가 B 병사의 이마를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밤. 이렇게? 네. 아니 근데 운동하다가 갑자기 왜 딱밤을 때릴까요? 운동하다가 뭐 내기라도 한 것인가요? 그럴 수도 뭐 있구나. 누가 더 많이 드나 뭐 이런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내기라고 하기에는 좀 분위기가 삭막했어요. B 병사의 이마는 벌써 또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는데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딱밤으로 시작된 A 병사의 폭행은 어느새 주먹질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폭력 사태가 나타나는 걸까요? 한참을 이제 가만히 참고 있던 B 병사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무언가로 A 병사의 머리를 가격하는데요. 곧 의식을 잃고 쓰러진 A 병사. B 병사의 손에 들려 있던 건 바로 아령이었습니다. 아령이요? 네. 딱밤 맞고 아령으로 머리를 이렇게 대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어느 일요일 저녁 생활관의 풍경은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부대를 방문한 한 면회객 때문이었는데요. 부대원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그 면회객에 대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부대원들이 말하는 면회객의 특징은 이런데요. 까만 정장에 숭금 목걸이와 숭금 시계, 그리고 일수 가방, 그리고 셔츠 사이로 슬쩍 보이는 문신. 헐. 이 사람 혹시 어떤 사람일지 짐작이 가실까요? 누가 들어도 네. 전형적인 모습이 저. 근데 나 이거 예. 맞습니다. 딱 지금 그 보잉 선글라스 끼워드리면 딱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머리 좀 짧게 깔고. 네. 네.
이 면회객이 찾아온 사람은 바로 A 병사였는데요.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분위기의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것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리고 면회객은 A 병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형님, 형님. 그러면 혹시 A 병사도 건드려 이가. 그러니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면회객 때문에 A병사의 뭐 직업인가요? 이게 어떤 뭐 정체를 알게 된 거면은 그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나 봐요. 그렇죠. 사실 A 병사는 생활관에서 되게 조용하게 지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사들이랑 딱히 어울리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러블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말이죠. 네. 근데 말수도 되게 적었고요. 근데 그날 사건 이후로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 또 그런 소문은 뭐 따라올 때면 따라봐 정도로 순식간에. 엄청나게 빨리 퍼지죠. 그리고 부대원들이 A 병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생활관 동기가 알고 보니 건달이었다. 깡패였다. 그러면 깔아야죠. 맞아요. 조용히 해야죠, 네. 이제. 예. 저는 너무 무서워서 네. 좀 피하고 싶고 그 근처에도 잘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부대원들도 두 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네. 누군가는 A 병사의 빨래를 대신 해주는가 하면 네. 또 누군가는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빵 셔틀을 자처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A 병사 위주로 한 무리가 만들어졌고요. 그 때문에 A 병사도 떠밀리듯이 부대원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은 차라리 안 어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불안한데요. 이거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어루만지는 느낌? 그런 느낌. 그런데 희한한 게 의외로 A 병사가 병사들이랑 잘 지내더라는 겁니다. 성격은 좋네. 같이 족구도 하고 농담도 주고받고 여느 장병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부대원들이 괜히 오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뭐 입대하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죠. 그 세계를 나왔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어느 날 A 병사가 이제 친한 부대원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도 이제 전역하면 그 새 인생 살 거다. 나 좀 도와줘라. 진짜로 손 씻고 네. 입대를 했나 봐요. 아이고 뭐 저기 새 인생 산다는데 그렇죠. 도와줘야죠. 근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대요? A 병사는 이걸 이제 개가천선 프로젝트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 첫 번째 목표는 이제 고등 검정고시 패스였는데요. 이제 타깃이 된 병사는 이제 C 병사. 왜냐면 이제 명문대 재학생이었거든요. 과외를 해달라는 A 병사의 제안에 C 병사는 살짝 좀 난색을 표해요. 왜냐면은 남는 시간에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 할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병사의 요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가 새 사람 되겠다잖아. 협조 좀 해. 강압적으로? 그렇죠. 약간 아직 새 사람이 덜 된 것 같고 사람도 조금 덜 된 느낌인데요. 그렇죠. 새 사람이보다는 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개가천선 이제 프로젝트인데 C 병사는 이제 꼼짝없이 A 병사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야 했고요. 뭐 한두 시간 정도 하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이런 생각을 한 C 병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A 병사의 이해력이 굉장히 좀 처참한 수준이었거든요. 네. 똑같은 문제를 뭐 20번 넘게 해도 설명을 해도 뭐 이제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었고 이게 당시 A 병사가 이제 검정고시 점수를 가채점한 그 네네. 결과인데요. 네. 뭐 좀 보시겠어요? 그렇구나. 이게 몇 점 만점인 거지? 도덕이 100점. 일단 도덕이 14점, 네. 영어 15점, 네. 한 문제 더 맞췄네요. 한국사 20점. 오, 네. 이게 만점이겠죠. 100점 만점이겠죠? 네네. 오. 합쳐서 100점이면 좋았을 텐데. 네. 근데 확실히 도덕이
제일 최저 점수네요, 도덕이. 14점. 네, 도덕과 굉장히- 사회가 최저점이. 그렇죠. 사회성이 없네요. 네, 아 이게 참. 근데 한 번으로만 찍어도 사실 이 정도보다는 아, 그쵸. 잘 나올 것 같은 점수거든요, 사실. 20점 이상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데. 공부를 한 게 맞나요? 이렇게 점수가 잘못 나온 A 병사는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어요. 네가 나를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내가 점수가 나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C 병사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았죠. 하하. 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또 하나 있죠. 적반하장이라고. 그렇죠.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욕을 한다고요. 배은 망덕이라는 말이죠. 왜 남 탓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A 병사는 스파르타식 학습을 강요합니다. 보통 스파르타식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혹독하게 네. 공부를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여긴 가르치는 선생이 혹독하게 수업 준비를 해야 했죠. 아, 바뀌었네요. 준비를 해와야 돼요. C병사는 일과 시간 이외에 모든 시간을 A병사와 함께 보내는 수준이었죠. 아,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하기가 애매한 게 얼마나 공부가 하고 싶었으며 그리고 얼마나 또 점수를 잘 받고 싶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은 들어요, 저는.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A 병사는 공부를 핑계로 매일 연등을 신청을 했는데요. 옆에 이제 C 병사를 앉혀두고 이제 핸드폰 게임을 에이. 하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C 병사가 수업이 조금이라도 멈추면 듣고 있어 계속해 하면서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했고요. 와, 이런 괴롭힘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럴 거면 왜 시병사를 괴롭히는 걸까요? 아니, 이 정도 되면 C형사가 과외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야지. 네? 못하겠다고 해야죠. 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C병사가 불편한 내색을 붙이면 A병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너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몇 학번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전역하면 내가 찾아간다. 협박을. 아, 그러네. 신상 정보를 아니까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거네요. 그렇겠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A병사가 C병사를 놓아줘요. 왜냐?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든요. 이번에는 체대 입시. 아, 힘은 좀 쓰나 보네. 좀 쳐봤나? 네. 근데 갑자기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혼자 준비를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누구를 괴롭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 씨 말이 맞아요. 이번에 타켓이 된 건 B병사였어요. 아이고. 체대 출신에다가 입대 전에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 개과천선 프로젝트가 참 뭐 다 좋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너무 피해가 가는데요. 그렇죠. 이제 B 병사도 일과 시간 말고는 내내 A 병사한테 시달렸는데요. 운동 스케줄을 짜주는가 하면 식단도 짜줘야 됐고요. 급식이 이제 부실하게 나오는 날에는 충성마트에서 닭가슴살 같은 간식도 사서 갖다 바쳤어야 했어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면 A 병사가 마사지도 당연스럽게 요구했고요. 이게 야, 이거 뭐 PT를 고용한 수준이네. 그렇죠.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A병사가 운동에 흥미를 보였다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활용을 해서 운동을 했죠. 네네. 물론 B병사와 함께요. 그냥 혼자 하지. 아, 그러니까 이때 B병사의 마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계속 속으로 욕했을 것 같아요. 계속 숨도 너무 막힐 것 같고 그렇죠. 진짜 하루 종일 일하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B 병사는 이 시간들을 정말 지옥 같았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거 한번 또 보시겠어요? 아 이거 공포의 인바디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끔찍한 거죠. 네. 일단 보면은 골격 근량이 23.7%로 표준보다 현저히 낮고요. 어허. 체지방량이 19.9, 그렇죠. 거의 이제 평균 이하로 네.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근육량은 평균 이하고 그렇죠. 체지방률은 평균 이상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보면. 네. 이게 이제 A 병사의 체성분 검사표인데요. A 병사가 이제 생각했던 것만큼 근육이 이제 붙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A 병사가 뭐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요. B 병사 역시 된통 깨졌습니다. 비병사 탓일까? 심지어는 이렇게 주말에 외출도 못 나가게 협박까지 해요. 아, 야, 나랑 딱 붙어서 운동해야지. 어디가?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아니 무슨 몸종도 아니고 다른 그 전우들이 왜 지 관리를 해줘? 네? 이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살다 온 병사는 영어를 가르쳤고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병사는 트렌드를 가르쳐야 했죠. 트렌드까지. 이 자식 욕심은 더럽게 많네. 배우려고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야, 아니, 자, 뭐 네, 가지가지하네요. 네, 가지가지. 좋게 말하면은 관심사가 참 다방면으로 있으신 네. 거고, 네, 가지가지합니다.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모두가 이제 지쳐갔고요. 자유롭게 이제 쉬지를 못하니까 신경이 곤두서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A 병사가 이제 호출만 하면 부대원 누구든 불려 나가서 A 병사의 시중을 들었으면 했고요. 참나. 진짜 너무 예민했을 것 같아요. 그쵸. 진짜 한 번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턱끝까지 차올랐던 어느 날, 그날도 A 병사는 B 병사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령 운동을 하던 중에 B 병사가 실수로 뭐 이제 운동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아령을 이제 떨어뜨렸는데 그게 하필 A 병사의 발 가까이에 떨어졌던 거예요. 발에 떨어뜨리지 그냥. 아, 그게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빈정대던 이제 A 병사는 급기야 B 병사의 이마에 피멍이 들 만큼 딱밤을 때립니다. 아, 그 저기 이제 정상화. 앞에 떨어뜨렸던 예, 상황. 예. B 병사는 이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는 아령으로 A 병사의 머리를 탁 가격을 한 겁니다. 네, 속은 네. 시원한데. 너무 안타깝다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참 진짜. 결국 이 사건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주변의 모든 병사들의 피해까지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자,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린 게 뭐 잘했다고 할 수는 네. 없지만 충분히 또 그게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아, 개과천선 프로젝트 전까지는 뭔가 전우들이랑 잘 어울리고 괜찮았던 맞아요, 친구 맞아요. 같은데 뭔가 자기의 욕심이 반영이 되면서 옛날 그 어떤 이 버릇이나 이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나. 이제 잘 절제한다고 생활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면회객을 오고 주변에서 쟤 조폭인가 봐 좀 잘해주기 시작하자 이제 그때부터 본색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개과천선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맞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자기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존감을 되게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를 받는 그런 사람? 희열. 네. 네. 이 배움에는 끝이 없지만 배움에 대한 어떤 욕구가 너무 지나쳐서 벌어진 또 일이 아닌가. 아니 욕구가 그렇게 많으면 좀 성과를 내던가. 그러니까요. 이 골격근량하고 이 점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저희가 사건의 재구성을 그래도 좀 꽤 했잖아요. 네네. 하면서 느끼는 건데 와 진짜 사람 괴롭히는 방법이 진짜. 참 다양하구나. 네. 정말 많아요. 네, 정말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도 참 많다는 걸 맞아요. 네. 아 진짜 우리 A 병사 다른 병사들 쉬지도 못하게 왜 그렇게 괴롭힌 건지 참 네 이거 인권 침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침해겠죠. 네. 피해 병사들은 휴식권을 침해당한 겁니다. 군에서는 정상적인 일과 시간 외에도 훈련이나 당직 근무를 서게 되는 경우와 같이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임무의 성격상 불가피하고 또 특수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임무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타인의 강압에 의해서 휴식 시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휴식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휴식권 침해라는 거죠? 휴식할 수 있는 시간에 휴식을 하지 못하고 다른 임무를 부여하는 건데요. 병사들 사이의 사적인 지시도 물론 휴식권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임병이 세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식사 배식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후에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또 뭐 군화를 닦게 하고 작업을 떠넘기고 휴가 시 물품을 사오라고 강요하는 것들도 휴식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도한 업무도 휴식권 침해예요. 과도하게 경계 근무 시간을 할당한다든지 야간 근무를 서게하고 나서 휴식 없이 새로운 일을 또 준다든지 종기 활동을 강요하거나 충성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역시 휴식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군인의 휴식권은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장병의 휴식권 보장 정도에 따라서 부대 내 사고 발생 정도나 또 병영 생활의 만족도에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대의 사기와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도 휴식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사건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이제 단순히 개인의 휴식 시간을 방해받은 걸 넘어서서 병영 생활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A병사가 왜 그랬는지 더 궁금해지는데 개가천선 프로젝트 말은 너무 좋죠. 뜻도 너무 좋아요. 네네.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개가천선을 하려고 했을까요? 결국은 개가천선 못했죠. 그렇죠. 개과천선이 아니라 그냥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개가 이게 일종의 갑질입니다. 자신이 타인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활용한 갑질이라고 보시면 네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A 병사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개가천선을 하려면 성격을 바꿔야 돼요. 근데 성격 바꾸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없으면 개가천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망에 불과할 뿐이죠. 이제. 어설픈 마음으로 자아 성취 없이 쉽게 변하려고 하면서 생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의 병사들을 이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이루려고 한 거죠. 네. A병사는 또 검정고시 점수가 낮게 나온다거나 뭐 체성분 분석 결과가 좋지 않고 나면 다른 사람을 꼭 그렇게 탓했잖아요. 열심히 가르쳐준 병사들의 노력은 생각을 전혀 안 하나 봐요. 네. 맞아요. 그건 이제 회피 심리라고 얘기를 해요.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면서 내 마음은 편안해지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나를 가르친 그 선생들이 잘못한 탓이라고 돌리는 거예요. 네. 또 이제 A 병사가 조폭이라는 소문도 있을 정도로 무서운 또 선임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억지로 하면서 쉬지도 못하면 누구라도 정말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건에서도 결국 그 A 병사 때문에 점점 지쳐간 병사들이 또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이 동반되면서 인지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더 심하면 수면 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적절한 수면을 방해하는 악몽을 계속 꾸는 거예요. 이런 요인들은 각성도를 점점 높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그동안 잘 참던 B병사가 갑자기 이제 욕설하면서 A병사 머리를 아령으로 가격한 것도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각성도가 높아지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거칠어지거나 폭력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러한 행동들을 쉬지 못한 상태로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돌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아무도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부대원들은 모두가 이제 확실하지도 않은 소문만을 믿고 A병사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소문이 도는 순간 서열은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본능적으로 전에도 얘기했듯이 탐색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초반에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얼마나 나보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이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 다 파악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일종의 이제 줄 세우기를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막 대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거죠. 아마 병사들 모두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만약에 A 병사가 진짜 조폭이었다면 입대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가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 입대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청소년기에 사고를 저지르고서 보호 처분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입대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소년의 보호 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과에 남지도 않고 입대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병역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그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폭력배를 연상케 하는 면회객의 방문 이후 A 병사는 부대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뀌기로 결심을 합니다. 문제는 이 개가천선을 위한 방법이었는데요. 주변 병사들이 잘하는 것을 하나씩 가르치도록 종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행동에는 당연히 처벌이 뒤따르겠죠? 네,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가 아니라면은 원칙적으로 병사들끼리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면 안 됩니다. A 병사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여러 병사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했죠. 군기교육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요를 했기 때문에 강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병사가 외출하려고 하니까 이제 같이 운동해야 한다면서 못 나가게 하고 자기 옆에 있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언동에 있어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면 이 역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강요 행위는 군에서 이제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군기교육의 징계를 받게 되고요. 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감봉에서 휴가 단축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쉬지도 못하고 수업을 준비하고 가르쳐주면 고마워야 될 텐데 이게 오히려 A 병사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안 좋으면 사실 또 남 탓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욕을 하거나 때리기도 했는데 뭐 이것도 처벌이 되죠? 네, 맞습니다. 언어 폭력은 군기 교육에서 휴가 단축에 이르는 징계 대상입니다. 발언 내용에 따라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에 관한 부분은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요. 징계도 그렇고 형벌도 그렇고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네, 그렇죠. 혹시 이 사건을 보고 찔리시는 분 없나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A 병사에 대한 사실 신고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폭이라는 소문이 돌다 보니까 병역 내 상담이나 신고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럴 때 혹시 인권 상담을 할 만한 채널이 따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군 내에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으로 군 인권 지킴이를 검색해서 한번 접속해 보세요. 그러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또 깨똑에서도 채널이 나오는데요. 육군 인권 존중센터, 해군 인권센터, 공군 인권 나래센터 채널을 검색해서 추가하시고 채팅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는 대표적으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있죠. 그렇죠. 방금 윤대중 수사관님이 소개해 주신 각군 인권센터로도 직접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군 외 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31번입니다. 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죠. 가장 평안하고 순수한 기쁨은 노동 후에 취하는 휴식이다. 네. 장병 여러분에게도 뭐 근무 후의 휴식은 정말 달콤한 기쁨일 겁니다. 나의 휴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휴식도 방해받으면 절대 안 되는 소중한 권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방 헬프콜 1303번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정신 차렷 경례 해군 멋진 가요. 핫핫 가요 충성TV 1일 가요. 이 정도 됐나요? 3등까지는 봐줄게. 떨어지면 군생활 평원할 줄 알아. 뭐래. 혼자서 다 준비했는데. 욕 나와 그러니까요. 유난스럽게 그러지 좀 마. 그냥 넘어가자. 아무것도 안 한 이선임 둘은 맞아요. 상금 둘이 놀아 먹고. 왜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죠? 결과는 어머. 결과는 어머. Cause I